네, 안녕하십니까. 김재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5급 공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간단하게 중요 쟁점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웠다는 건 아닌데 일부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1문의 1은 거부 처분 취소 대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바로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 따라 B시장이 무조건 도시관리계획을 갑의 제한대로 위반해야 되는지,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속력론인데, 거부처분 취소대결의 기속력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교수님 책에도 많이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취소 판결의 기속력 논의를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문, 바로 이거는 바로 의견 청취 절차라는 절차를 안 거쳤을 때 그것만으로 당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상하자가 독재유사가 되는지,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무효인지,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논의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아마 이게 경원자 수동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을과 병이 모두 사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병한테 사업허가를 해주고 을의 사업허가 신청을 거부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수동에서 수동 요건과 관련돼서 수동을 제기할 수 있는가 물어봤으니까 수동 요건을 검토하라는 얘기고, 그 수동 요건과 관련돼서 원고 적격, 그리고 제3자 수동이니까 을이 자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병에 대한 사업허가에 대해 취소 수동이겠으니까 원고 적격 검토를 좀 하시되, 경원 관계 있으니까 원고 적격은 인정되겠죠. 단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시피 을이 다른 사업에서 6개월 전에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에 따르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궤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3호,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업 허가를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바로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을한테 사업 허가가 나올 확률이 없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아마도 취소 판결 나온다고 해서 을이 회복되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협의의 소의 근결도 각하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문, 아마 2문의 1, 요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풀기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로 출제했었고, 정선 사례집에 또 있는, 그리고 핵심 암기장, 핵심 암기 핸드북 이런 데도 제가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 판례는 결론 말씀드리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답안지를 쓸 때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의미에 대해서 널리 공무를 종사하는 자라고 쓰고, 그 널리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과연 기타 공법상 법인,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법인이 포함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널리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공무에 실제로 종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집행 실행을 할 때 직접 법인이 한 게 아니라 직원이나 용역회사 직원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널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실제 공무에 사실상 종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에만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됐을 때 경과실인 경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책되는데,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경과실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 무효확인 수동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수용재결이 위법성이 있고 그 위법성이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인용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후 그 갑이 수용재결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국가배상소송을 맡은 후소법원이 수용재결이 전소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했는데 후소법원이 그와 달리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바로 기판형 문제죠. 바로 선결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판력에 대한 일반론 쓰고 뭐 인정 취지, 그 다음에 인정 범위 쓰고 이제 바로 그 국가 선결 관계에 대한 논의들, 그 논의를 써서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이런 학설을 쓰시고, 판례는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로 보인다라고 쓰고 검토해서 결국 그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은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결국 국가배상소송 맡은 법원은 전소와 달리 수용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두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문도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형식.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면은 당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사건으로 보면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 정말 이거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의고사라도 출제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으로 봐서 당사 소송으로 볼 거냐, 사건으로 봐서 민사 소송으로 볼 거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그 학설과 판례 논의들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되고, 단지 위에 바로 이 경우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가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학설의 논의가 있다라기보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가 뭐냐면 대부분 다수견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51조 1항 4항 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했을 때 적극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의 다수견이에요. 근데 이 판례에서 반대 의견,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은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해서 무단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바로 돈을 징수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돈을 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그 무단점용료를 변상금 부과 처분을 통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협의의 소의 경결로 각하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제 반대 의견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산문도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문 자체에서 2분의 1, 이건 이제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생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분의 2는 그래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문에서 1분의 1 또 이제 좀 당황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분의 3 같은 경우에 협의의 수익을 좀 잡아내지 못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전형적인 문제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약간 그 논점을 다 쓰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무조건 70점 이상 나올 거라 보이고, 논점을 한두 개 빠뜨린 게 대부분이실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빠뜨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과락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을 때 오히려 과락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점 빠뜨렸으니까 나는 이제 시험에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올해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계속 외치시면서 본인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합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오히려 상상, 그리고 그걸 이미지화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계속 지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합격이 다가갈 겁니다. 자, 합격이 여러분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사무관으로, 저는 변호사로, 그래서 내년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